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62세 김 씨는 지난달 병원 영수증을 받아들고 멍해졌습니다. 30만 원. 쓰는 건 그대로인데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쓰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외식비가 병원비로, 여행비가 고정비로, 취미비가 관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50대에서 70대 수백만 명이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돈이 흐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놀랍게도 시니어 세대를 가장 먼저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걸까? 오늘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는 건 그대로인데 남는 돈이 없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 아닌가요? 병원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줄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돕는 일도 여전히 필요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세대는 위로도 챙겨야 하고 아래로도 챙겨야 하고 옆으로도 신경 써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도 압력이 오고 아래에서도 부담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가 지금 이 순간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돈 흐름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박 씨는 혼자 살게 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절반이었던 고정비가 이제 온전히 본인 몫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2배가 아니라 1.8배로 늘었습니다. 나눌 수 없는 비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58세 최 씨는 요즘 병원만 갑니다. 예전에는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검진비, 약가, 물리치료비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외식은 사치가 됐어요. 이게 지금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지금 한국 경제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구조는 4가지입니다. 첫째, 소비가 생존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외식, 여가, 취미보다 의료와 생필품 지출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1인 고령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혼자 살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생활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경제 온도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만으로 지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넷째,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습니다. 작은 경제 단위가 약해지며 개인 지출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 4가지 변화가 시니어의 지갑을 직접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우리만 유독 힘든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왜 시니어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걸까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62세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두 달 후 고혈압 약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석 달 후 물리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병원비만 35만 원이 늘었습니다. 적금은 해지했고 비상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해서? 아닙니다. 시니어는 고정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집 유지비, 건강비용, 기본 생활비는 절대 줄일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젊은 세대는 상황에 따라 이사를 가거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보다 지출 변동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지만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은 연금이나 저축 등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70세 B씨는 혼자 살게 된 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생활비 1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자 1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나눌 수 없는 비용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58세 C씨는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눌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 월 40만 원, 취업 준비 중인 자녀 지원금 월 50만 원,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니어가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사회의 규칙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가 시니어 세대에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적응할 시간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여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구조가 시니어에게 불리하게 재편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출 구조를 먼저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생존 공식은 단순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지출 구조가 안정되면 삶 전체가 안정됩니다. 소득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렵지만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출 구분법입니다. 필수 지출로는 건강, 식비, 집 유지. 이것은 절대 줄일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반필수 지출로 관계비, 취미비, 관리비. 이것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감정 지출로 충동, 미안함, 체면에서 나오는 비용.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 용돈 10만 원 이건 감정 지출입니다. 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주면 마음이 편한 돈입니다. 친구 생일 선물 5만 원 이것도 감정 지출입니다. 안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느끼는 돈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월 1회 딱 15분만 점검해 보세요. 이번 달에 나는 어디에 돈을 썼나? 그 중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고 불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생활비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안정됩니다. 복잡한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세 줄만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작은 소득이 안정성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큰 벌이보다 작은 지속 소득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67세 정 씨는 집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줍니다. 한 달에 2번 동네 주민센터에서 소규모 클래스를 엽니다. 한 번에 4명, 수강료는 1인당 2만 원. 한 달에 16만 원이 들어옵니다. 평생 해온 일을 나눈 것뿐인데 그게 소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규직처럼 일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비의 한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비용이 거의 없는 일, 경험과 시간을 나누는 일, 재능을 작게 쪼개 제공하는 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동네 걷기 모임 운영, 간단한 생활 서비스 도우미, 온라인 취미 교실, 지역 기반 소규모 재능 활동.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감각이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관계와 정보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관계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오히려 비용이 됩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하게 만듭니다. 반면 유익한 관계는 정보가 되고 안전망이 됩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특히 이런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또래와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 생활의 지혜와 팁을 나누는 소규모 공동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를 챙기는 연결입니다. 이런 구조는 돈보다 더 중요한 안정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지출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울 때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작은 모임을 제안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돈의 흐름은 바뀌었지만 대응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출 구조를 3가지로 나누고 작은 소득을 하나 만들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흔들리던 삶이 크게 안정됩니다. 한국의 돈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불안이 줄고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삶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